안녕하세요. 저는 혜란이고요. 브레이브걸스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솔로 아티스트로 준비하고 있는 제인 러스입니다. 저는 사실 아이돌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때 당시는 아이돌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보아 선배님을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제가 그때 크럼프라는 춤을 출 때인데 항상 연습을 해도 뒤처지니까 새벽 연습을 했었단 말이죠.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연습을 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공개 오디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도 한번 볼래? 했다가 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힙합을 좋아했어요. TLC 같은 그룹을 만들 거다 해서 그럼 여기다 하고 입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5살부터 연습생을 시작했고 데뷔는 19살에 했어요. 총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 일과가 끝나면은 조퇴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닐 때는 끝나자마자 연습을 시작해서 보통 레슨이 끝나면은 저녁 10시, 11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연습하는 만큼 제 실력이 쌓이는 거잖아요.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밤새고 학교 갔던 적 긍정적인 편이라고 해가지고 즐겁게 임했던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엄청 심하게 신경 썼죠. 진짜 이게 어렸을 때는 또 젖살이라서 안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할 때는 열흘 동안 물이랑 음식을 안 먹은 적이 있어요. 이제 트레이너 쌤도 권장을 하셨고 저도 따라야 했고 네. 이렇게 하면은 넌 할 수 없다 하니까 제가 이 꿈을 놓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은 너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물도 안 마셨어요. 이게 마시면은 제가 몸이 되게 잘 붓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헹구고 뱉는 거야 입을. 껌도 먹으면 안 되고 왜냐면 이게 수분이 채워지니까 그래서 그냥 헹구고 뱉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응급실 가고 뭐라고 해야 되지? 깨어있는 듯 깨어있지 않은 느낌? 위경련이 온다거나 식은땀이 계속 나고 좀 서있기 힘든 상태. 그때 19살, 20살 이랬어. 불규칙적인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하혈도 3개월 동안 한 적 있고 생리도 했다 안 했다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죠. 그때 저희는 다 같이 아팠던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다 같이 아팠어요. 이미 너무 잦은 횟수로 병원을 갈 때라서 건강검진은 따로 하진 않았어요. 운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하루에 운동 시간만 아침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이렇게 했어요. 다이어트는 항상 최고 권장하는 바. 왜냐면 결과물이다 보니까 일단 몸무게 목표 지점은 있었고요. 식단은 회사에서 등록된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알아서 먹거나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는 사람들은 알아서 빼거나 진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170에서 45kg. 사실 키도 키인데 각자만의 골격이 있잖아요. 저도 40kg대까지 뺐었는데 저는 그래도 화면에 날씬하지 않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날씬해져도 멤버가 얇고 길면은 저는 날씬한 상태여도 뚱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40kg대를 다 유지했으면 하는 회사의 바람이 있고 화면에 날씬하게 나와라. 몸무게 숫자보다는 화면에 날씬하게 나와라. 저는 아파서 나오게 된 거였어요. 계약 기간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고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저희 막 연습 시간이 아침 7시, 퇴근 시간이 아침 5시면 잘 시간도 없고 청소할 시간도 없는 거잖아요. 2시간만 있는 거죠. 이제 활동 중에 발목
인대가 나갔는데 행사를 올라가야 되니까 다 낫지 않았는데 다시 올라가고, 이렇다 보니까 비 올 때 안 아플 정도로 회복되는 데까지는 한 5년 걸렸어요. 구두 신고 걷는 것도 힘든데 그걸 뛰는 거를 연습하면은, 이게 연습할 때도 구두를 신고 해야 되는 거라서 거의 다들 무릎에 염좌 있었어요. 위랑 장에 신경성 위장염이 있어가지고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연습생 때 53kg였는데 살 빼라는 소리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음식을 못 사게 한다거나 뭐 식당 이용이 안 된다거나 제한이 많이 생겼죠. 핸드폰, 음식, 지갑 정해져 있었어요. 뭐 한 달에 2시간. 주변에 그런 친구들만 있고 그런 환경에 살다 보면 이게 좀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핸드폰 있는 사람들 보면 우와 핸드폰이다 약간 이럴 때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친구가 어디에 무언가 수련하러 갔다는데 핸드폰 없이 한 몇 년 동안 연락 안 되면은, 저는 이제 나와서 친구들한테 들은 말이 너가 연락 씹어서, 너가 연락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나 핸드폰이 없었다니까 이렇게 돼요.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표출될 창구가 없다라는 점.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닌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연습생을 오래 하다가도 이제 데뷔를 못하는 친구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되잖아요. 데뷔하고 나서도 가수라는 직업군이 어디에 경력으로 쓰이긴 되게 어려운 직군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모두 예민해져 있단 말이야. 직원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마음가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행사 다닐 때가 제일 좋았어요.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신나고, 그리고 일단 CCTV 아래 안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바뀌고 계속 쉬고 있는 거니까 이동 중에. 그래서 행사 가는 날은 팬들도 만나고 제일 하고 싶었던 무대를 하는 거잖아요. 무대도 하고 휴게소 음식도 먹고 제일 신나는 날. 처음 데뷔했을 때 이제 무대 세트 짓잖아요. 뒤에 엄청난 거잖아요. 내 한 무대를 위해서, 그 순간만을 위해서 무대가 지어진다라는 게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제일 특별했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게 했는데 일단 향수 브랜드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일하고, 주변에 아시는 분이 치킨집 매니저 맡아달라고 해서 치킨집 매니저를 하고, 향수 브랜드 알바하고, 구매 대행 알바도 해보고, 모델 일도 해보고, 영상 어시스턴트 일도 하면서 이제 조명 옮기고 이런 것도 다 해보고, 브랜딩 일도 해보고. 처음에 재밌었어요. 처음 나갔을 사람들한테 왜 사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이거밖에 안 보고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저 꿈을 꾸고 저 직업군을 가졌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사세요? 왜 살아가세요? 뭐가 좋아서 그 일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했고,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이제 결정해야 될 나이대가 왔는데 어떤 일을 할지. 저는 원래 이 일 아니면 저도 막 다른 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서, 친구들이랑 이제 작사 작곡하면서 직접 곡 작업을 했고, 이제 비주얼라이징도 직접 하고, 이런 식으로 솔로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돌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캐릭터로 보여야 할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은지 먼저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자료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다 핸들링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어요. 이제 제 삶을 제가 선택해서 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제 거를 하면서 좀 정신적인 자유도를 찾은 것 같아요. 제 프로젝트를 꼭 성공하고 싶은데 너가 꿈을 놓는 순간 꿈이 끝난 거지 놓지 않으면 꿈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회사가 항상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어주셨잖아요. 보는 눈, 귀가 높아지다 보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되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거죠. 너무 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앨범 디자인, 작사, 작곡, 뮤직비디오, 앨범 커버, 앨범 소개, 어디에 뿌려야 할지, 어느 누굴 찾아가야 할지, 이걸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어디에 말해야 할지, 그리고 무대에 설 수 있는지. 당시에 저는 이제 TV 속의 모습만 보고 꿈을 꾸는 친구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꿈이지만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이라는 거는 이제 생계수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내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들도 나한테 투자하는 거고, 저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정당한 대가가 이루어졌어야 됐던 게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놀이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모님이 데려다준 놀이터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걸로 먹고 살고 싶어요, 이걸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이게 한국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좀 더 공식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유도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경우는 진짜 숙소 앞에 CCTV나 핸드폰, 지갑 없는 건 당연한 거였고, 입을 모아서 말하는 부분들은 지나가는 개가 더 자유롭구나. 이제 언더그라운드 씬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걔네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어? 저는 이 일 자체가 대통령은 한 명밖에 될 수가 없고 하버드 대학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어린 시절이 내 능력치를 가장 키우는 나이대인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들이 너무 없다라는 게, 그리고 방법론조차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도 혼자 이렇게 해보는 중이에요. 저는 사실 근데 엔터테인먼트는 엄마가 딸 키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잘 될까 말까 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상호 존중 아래 없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만들어지죠?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교사 시험을 보잖아요. 사람을 다루고 키우는 곳인 만큼 얘는 이 일을 함으로써 얘 앞으로의 생사와 앞으로의 방향성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를 하시는 분들이 무언가 상품을 만들고 뭘 만들겠다라는 거는 그 이후의 일인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풀어나가는 시스템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사람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서로 더 길고 좋은 관계로 상생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된장찌개를 싫어하는데 계속 된장찌개를 먹이면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아프면은 서로 피해보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엔터테인먼트도 내가 너를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라 가족까지 아니더라도 상생하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한 방에서 다 같이 잤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이러니까 잠잘 때도 뭐 씻을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시간 말고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회사에 있는 친구는 대형 기획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숙소에 안 들어오면 막 벌금 1,000만 원 막 이랬었던 걸로 기억해요. 인턴도 이제 인턴 비용을 받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너의 꿈에 대한 기회비용을 왜 내가 지불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재료물이 없으면 그들도 요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하면서 저도 드는 생각이 각자 서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급은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이 문화 덕분에 한국이 되게 부흥하고 있는 것처럼 엔터테인먼트의 일도 적어도 회사만큼의 체계는 잡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가수라는 그 직업의 경계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퍼포먼스 가수면은 퍼포먼스 가수가 아니라 아이돌이라고 치지 않나요? 근데 보통 아이돌 가수들은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이질감이 되게 많았어요. 또 가수를 하고 싶은 거니 댄서를 하고 싶은 거니. 왜 외국에 보면은 막 노래를 잘하는 가수도 있고 엄청 가창력이 대단하진 않지만 노래 분위기로 잘하는 가수도 있고 뭐 작곡가이면서 가수인 사람도 있고 DJ도 뭐 한 구절 반복되는 걸로 본인 곡이 있다면 가수라고 칭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수라는 지칭이 되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가수라는 직업군에 대한 잣대가 좀 혹독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악이라는 것 안에 본인의 스타일을 녹이는 게 전 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직업이 되게 해야 될 것도 많고 되게 들어가는 에너지며 비용도 많아서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은데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무리해가면서 또 준비해온 시간이고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용기를 잃지 않고 하고 싶다면은 속도에 연연하지 말고 천천히라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돌의 최악의 상황은 제가 봤을 때 21살, 2살이 돼서 나오거나 25살에 나오면 오디션 볼 수도 없는 나이거든요. 꿈을 꿀 수 없다라는 생각 자체가 되게 좌절감이 드는데 아티스트로 한다라는 건 또 나이가 제한되는 일은 아니라서 그 너무 아이돌 생활 안에 안 갇혀 지내도 된다.